빠르게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또 중요한 이야기 하는 날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IMF가 이제 지난 1월에 이어서 4월에도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와 미국 등 또 주요국의 성장을 다시 좀 전망하고 이를 수정한 배경도 밝혔는데요. 어떤 경제 맥을 짚어볼 수 있을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끼리 얘기해서 알 수 네.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풀어주실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오늘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 많습니다. 네. 이 IMF가 내놓은 세계 전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IMF가 4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를 드디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막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의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지난 1월 전망 대비해서는 조금 상향이 된 수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을 이번에 발표한 것은 3.2%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2024년도에는 한 3.2% 정도 성장할 것이고 내년에도 한 3.2%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께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미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사상 네 번째로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렇게 IMF 경제 성장률 전망은 1년에 4번을 발표하는데요. 1월 달, 4월, 7월, 12월 이렇게 4번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4월 달에 발표한 거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주가가 폭락을 하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IMF는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정상화되고 좀 활발하게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우리가 이란과의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보복을 선언을 했지만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시설을 폭격한다든지 전쟁이 확대된다 그러면 전 세계 경제 전망이 더 떨어질 것이고 주가는 더 크게 폭락을 하게 되겠죠. 네. 다행스럽게 미국이 이란도 달래고 이스라엘도 지금 달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좀 멈춰라. 일단은 뭐 이스라엘도 보복을 하겠다 그랬고 이란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공격하게 되면 다시 재보복을 하겠다고 이미 선언이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IMF 경제 성장률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원래 3.2, 또 미국이 2.7% 성장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2.3% 네. 성장하고 또 일본은 한 0.9%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네. 75%인데요. 이렇게 전 세계가 경제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또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IMF가 이 세계 경제가 올해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직전 전망치보다는 0.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20여 년간의 그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요. 크게 좀 밑도는 수치거든요.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제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 보면 유치산업 보호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개발도상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현재 한국보다 경제 성장을 많이 하는 중국과 베트남은 7, 8%씩 성장하고 네. 있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10%씩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개발도상 국가는 개발할 게 많고 발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보다는 항상 경제 성장률이 높다. 지금 베트남, 중국이 한 7, 8%, 5% 정도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2, 3%, 미국이 한 2%대입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은 이미 개발할 게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로 건설하거나 개발할 게 적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증진국에서는 건설할 것도 많고 개발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빠른 경제 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치산업 보호론이라고 하는 건데 독일, 일본,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한 발전을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은 이런 이유 때문에 성장이 빠르고 또 이것을 캐치업 효과, 따라잡기 효과라고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보다는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빠르고 IMF는
2024년도에는 전쟁이 좀 종식이 되고 전 세계 경제가 이제 활발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경제 성장률을 올려놨는데 이게 중동 전쟁을 네. 반영한다 그러면 또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이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미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적고 오히려 좀 개발도상국 쪽이 좀 빠른 속도로 이 발전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성장률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IMF가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그래도 2.7%로 이 상향 전망을 하기는 했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국 경제가 좀 성장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힘을 싣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올해 기준으로 2024년 기준 GDP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은 24조 달러입니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이 한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한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세계 9위 정도의 GDP 순위인데 미국이 이렇게 왜 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면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다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평택에 있는 그 공장보다 11배 크기로 텍사스에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이 9조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네.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에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고 그다음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만의 TSMC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80%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이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의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했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약 5만 명 이상의 최고급 인력들이 미국에 근무하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이 미국은 미국에 이것을 직접 투자라고 부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 공장을 짓고 사람을 직고용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투자라고 부르고 한국에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부르는데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돼서 들어온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간 게 4배나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더 이상 공장을 짓지 않는다. 네, 네. 우리나라 법인세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26%고 미국과 OECD가 지금 현재 21%, 그다음에 싱가포르가 17%, 아일랜드가 12%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법인세를 낮추고 땅을 무상으로 줍니다. 네. 보조금을 9조 원 가까이 막대하게 돈을 주면서 전 세계의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반도체라든지 최신형 반도체를 계속 생산하고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고도 성장을 하고 있다. 미국의 최고의 기업들과 대학들이 이렇게 인재를 만들어내고 창업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내고 이번에 IMF가 2.7%입니다. 네. 한국이 2.3%인데 이렇게 완전한 선진국인 미국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계속 고도 성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전 세계의 기업들을 다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이유 때문에 미국이 고도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IMF는 이렇게 좀 좋은 전망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 교수님의 말씀처럼 일자리 창출이나 고도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사실 이 미국에 대한 전망이 마냥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또 어제 있었던 매파적 발언들이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 때문인데요. 뭐 연내 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요, 지금 올 연말까지 뭐 물가가 소비자 물가, 이제 CPI라고 부르는데 2%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지난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1%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전쟁도 상황이 또 갑자기 급작스럽게 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당초에 금년 6월부터 0.25%씩 세원을 내리겠다 이렇게 당초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렇게 전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단하게 네. 우리가 한 2번에서 1번 정도로 좀 금리 인하를 하겠다 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하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미국의 물가를 2%로 안정시키는 것이 미국 연준의 최고의 목표지 본인들은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물가만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5.5%인데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을 은행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로 기준금리를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네. 것이다. 그럼 시중에 있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5.5%의 고금리를 당분간 더 유지하겠다. 네.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2%의 소비자 물가가 된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좀 인하해서 미국 경제를 좀 살리려고 했는데 네네. 아직까지 미국 물가가 3.1%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하는 시점도 6월에서 한 9월까지도 갈 수도 있고 3번에서 2번 정도로 또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IMF에서는 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3%로 지난 1월과 동일하게 일단 전망을 했고요. 네. 이 부분은 우리 정부나 이 한은에서 전망을 한 것보다는 높은 그렇죠. 수준이기는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이 수출 회복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가 이끄는 경제 회복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망한 IMF의 이 의견 그리고 이 반도체가 이끄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회복 앞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마 이제 우리가 중동 전쟁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2.3% 예상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물류비가 오르게 되고 전쟁이 좀 더 유지된다 그러면 한국으로서는 가장 크게 악영향을 받는 게 우리나라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요.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전하고 전 세계가 교역이 활발하게 된다 그러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고 뭐 코로나라든지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고 일본은 내수 의존도가 75%입니다. 수출과 수입을 하는 것은 일본은 25%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 내수 중심의 국가이고 한국은 대외지향적으로 교역 중심의 국가입니다. IMF가 이렇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3% 올린 이유는 한국이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한국은 이와 같이 반도체, 그다음에 석유화, 자동차, 기계 이런 것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고 이와 같이 전 세계 경제가 다시 활발하게 되면서 전 세계 IT 기업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가져가서 본국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를 구매하고 투자를 확대하게 한다 그러면 한국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공급량의 80%를 독점하고 있고 비메모리는 삼성전자가 11%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메모리 분야는 30%밖에 안 되고요. 비메모리가 70입니다. 네. 이와 같이 비메모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일단은 비메모리 분야도 우리가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또 메모리, 네. 저장 장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도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금리가 인하함에 따라서 투자를 늘린다 그러면 한국이 가장 크게 수혜를 입는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IMF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당초보다 올려가지고 2.3%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믿을 수 있는 거는 네. 반도체다. 이 반도체 수출이 앞으로 더 나아지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좀 나아진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지금의 전망치에서는 아직 그 중동 전쟁 리스크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어떻게 뭐 확정이 되지 않겠지만 네. 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7월 전망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경제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